사랑하는 여자 차량의 농약 왜? 최다미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짝사랑 여성 차량의 농약이라니요? 네, 일단 예.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한 5년 전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60대였던 남성과 50대였던 여성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50대 여성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예. 처음 만난 이후에 자주 만나면서 두 사람이 친해졌고요. 이 남성이 자신이 기르는 농작물을 여성에게 가져다 주면서 마음을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예. 이게 뭐 근데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예. 여성이 그런데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남이 잦아지고 있었죠. 근데 예. 이 여성이 2살 연하의 다른 남성과 연인 관계가 되는 아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만나서 친해지게 됐던 이 60대 남성이 이 여성이 나를 피하는구나. 이 새로운 남성을 만나면서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앙심을 품으면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치정, 질투 뭐 이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예. 질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제주시 한 시장에다가 이 사건 이후에 이 남자분이 허위로 작성된 글을 적어서 시장의 벽이나 담에 붙이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의 사생활이 저속한 표현을 써가지고 사생활을 쭉 폭로하는 글을 써놓으니 예. 이게 두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집에 또 식당에 이 여성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식당과 집에도 이 쪽지를 붙여놔요. 예.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 식당 오는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됐고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찼는지 더 위험한 행동까지 합니다. 무슨 예. 행동을 했냐면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 남성이 여성의 사위를, 그러니까 가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본인이 좋아했던 그 여성의 사위를 가장을 해서 남성의 차량 앞에다가 쪽지를 하나 놓는데 그 내용이 예. 뭐냐면 사위인데 장모님이랑 정리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협박성 쪽지까지 올려놓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허위 사실이 담긴 쪽지를 게시한 장소가 예. 시장과 집 등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이 자체가 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위인데 장모님이랑 정리해라. 나중에 후회한다는 막연한 공포심 조장이 아니라 내가 사위로서 이 관계를 유지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코지를 가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농약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점점 나쁜 짓이 심각해지잖아요. 올해 1월 13일에 제주시 한 주택가에 이 여성이 차량을 주차를 해놨어요. 예. 근데 이 남성이 이 주차되어 있는 여성 차량에다가 생수병 2개를 놓는데 이 생수병 2개에 주사기로 몰래 농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농약을 탄 생수병을 이 차량에 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살해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농약을 결국은 뭐 만약에 마셨으면은 뭐 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텐데 다행히도 농약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 예컨대 지금 거의 점점 심화가 되는 행동들. 그래서 결국에는 인명 피해까지도 감수하려는 이런 이제 내버려두면.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 편집증적인 증세들이 점점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멈추기가 어려운 지경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 위험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농약을 막 먹지 않아서 피해자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더 더 극단적인 심한 행동으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네. 위험하군요. 네. 예. 그 어떻게 잡았어요? 네, 이 남성이 어쨌든 그 차에 농약이 섞인 물을 두게 되는데 이 여성이 내가 사지 않은 평소에 그리고 구매하지 않는 물병이 놓여 있으니까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이제 CCTV 등을 통해서 이 차에 접근한 남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남성을 이제 특정하고 잡게 됩니다. 농약을 마시게 되면 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남성 살인 미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를 했는데 예. 이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농약이 오래돼서 약효도 없었고 극소량이었다. 여성을 살해하려는 의사도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2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똑같은 판단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들이 너무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예. 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즉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이수정 교수님, 네. 사랑과 질투 사이를 어떻게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어떤 게 사랑이고 어떤 게 질투?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 다르겠죠. 예.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감사히 여기면서 본인도 이제 사랑을 표현할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렇죠. 예, 둘 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분은 일단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예. 살해 시도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엄벌에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자, 사랑.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방과 내가 모두 행복해지는 게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나만 행복하고 상대방은 불행해지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것은 삐뚤어진 비극이고 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